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젊은 남성의 심근염 발생 위험이 다른 백신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이 내년쯤이면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토착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코로나19 종식이 좀 더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암이나 치매와 같은 난치병은 치료제를 목표 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약물 전달 기술 전문 기업인 나이백의 정종평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이백 어떤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네, 나이백은 영어로 이제 나노 인텔리전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이고, 이거는 원래가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과학기술처의 그 연구재단의 지능형 생체 계면공학 연구센터라고 그래서 10년을 지원받아서 설립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 연구를 했는데, 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인공 삽입용 인공뼈, 인공 임플란트 등의 표면을 펩타이드 등을 약물을 이용하여서 전달하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그러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예. 네. 정말 오랜 시간 정성과 또 연구 시간을 투자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백은 약물 전달 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이펩 TPP라고 불리는 약물 전달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고 또 다른 약물 전달 기술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나이펩 TPP는 이제 선택성을 가진 그러한 그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네. 나이펩 TPP는 이제 표적 질환, 특히 그 종양이나 염증 부위에 있는 세포들을 인식해가지고 이 표적 인식의 서열을 그 펩타이드에다가 저희가 일부 만들고, 그 다음에 투과성 펩타이드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달체를 다시 말해서 이제 항체나 기타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세포막을 투과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그 나노 입자까지도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펩타이드 투과성 펩타이드 중에다가 나노 입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런 나노 입자들을 저희가 세포 내로 이동시켜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게 표적 질환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고용량을 쓸 필요도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장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그 특이한 것은 저희가 종양 세포나 염증 세포만이 특이하게 표적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정상 세포는 들어가지 않게 선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 쪽에서는 그냥 정상세포에까지도 들어가는 뭐래서 과용량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선택적으로 종양세포나 염증세포에만 특이하게 들어가서 소량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세포 내에 저희가 침투시켜서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은 택배 기사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약물 전달 기술의 핵심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표적, 예를 들면 암세포에만 약을 바로 전달하는 기술이 핵심인데요. 약물 전달 기술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몇 가지를 이성규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문의 저기 화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각각의 색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저 실험 데이터는 저희가 조직의 투과도를 얼마만큼 나이펩 TPP가 약물을 전달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조직에서 살아있는 세포만을 염색을 해서 파랗게 보이는 거고요. 빨간색은 나이펙 TPP의 치료제가 이제 붉게 염색이 돼서 이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초록 색깔은 조직을 염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조직에 얼마만큼 약물이 잘 투과가 됐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투과가 잘 안 되는 약물의 경우에는 왼쪽에만 머물러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 나이펙 TPP에 이제 융합이 된 치료제의 경우에는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염색이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빨간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을수록 약물이 잘 전달이 됐다, 네네, 잘 맞습니다. 투과가 됐다, 이런 네. 결과라는 건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가 꽤 중요한 데이터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데이터인 건가요? 이것은 저희 나이펙 TPP가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에 이제 융합이 돼서 나온 물질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항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폐암 세포에 이제 폐암 세포 중에서도 이제 그 KRAS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백질을 없애야지 폐암이 치료가 되는 건데요. KRAS를 특이하게 제거하는 물질에 저희 나이펙 TPP를 융합을 시킨 것을 투여를 해봤더니, 그리고 나서 배양 후에 단백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단백질, 즉 KRAS라는 단백질의 밴드가 없을수록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나이펙 TPP에 융합이 된 그 KRAS 억제제의 경우 KRAS라는 그 종양 단백질이 거의 소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게 잘 안 보일수록 네네. 약물 전달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항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반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거나 다른 이제 내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이렇게 그대로 KRAS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좀 그래서 이 BBB를 투과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네, 어떻게 어렵습니다. 투과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마찬가지로 수용체를 타겟을 하는데요. 수용체를 타겟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그 항체나 이런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간드라고 해서 수용체하고 리간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집을 만들어서 그 집을 또 이제 세포 안으로 또 투과시켜 줘야 되는 엔도좀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엔도점으로부터 나오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의 나이펙 TPP 기술은 이 수용체의 그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어프로치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이 투과 기능성 도메인이 끌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엔도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이토졸로 들여보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나이펙 TPP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좀 그중에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BBB,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인데요. 대표님, 이 BBB가 무엇인지 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나이펙의 BBB 기술의 그 투과 효能어느 정도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그 나이펙 DPP와 관련되어 있는 그 브라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는 그러한 약물에 대한 거는 브라드 브레인 베리어가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방어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포도당과 영양물질만 선택적으로 뇌에 전달하고 기타 유해 물질은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장벽인데, 이런 경우에 그 BBB 자체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까지도 유입을 막아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투여 시에 뇌에까지도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그 나이펙 TPP 경우에는 이 뇌에 있는 그 혈관, 작은 혈관의 막까지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약물과 같이 해서 뇌까지 전달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기존에 있는 약들이 한 투과율이 3~4% 정도인데 저희는 7 내지 8%의 높은 그 투과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나이백의 약물 전달 기술과 관련해서 또 올해 초 여러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이후에도 좀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연구한 결과를
여러 글로벌 제약 회사들하고 이제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과의 협업의 계약 관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로 그쪽에서의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나 단백질 치료제 또 mRNA나 siRNA 같은 유전자 치료제들이 이 타겟 세포까지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는 그런 걸 어려움을 저희와 협업을 해서 나이펩 TPP와 결합했을 때 정확하게 그 타겟에 침투해 들어가서 효과를 훨씬 더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그래서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안전성이 높다라는 이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빅파마가 나이백을 선택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서 그런 세포막 투과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나 이런 걸 이용하는데 굉장히 그 안전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아미노산을 주체로 하는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굉장히 그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유효하게 이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나이펙 TPP 약물 전달 기술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응용 분야가 굉장히 클 텐데요. 우선 이 항암제 분야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KRAS 단백질이 굉장히 어렵고 처치하기가 힘든 암 세포의 단백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히 투과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최근 이제 미국에서 대기업에서 저분자 의약품을 개발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이것 자체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암제, 여러 가지 항체, 유전자 치료제, 단백질 이런 것들과 저희 나이펩 TPP를 결합시켜서 여기에서 KRAS 단백질을 뚫고 들어가서 효력을 정확하게 일종의 미사일식으로 타겟을 파괴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항암제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약물 전달 기술을 응용한 다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 영국에 있는 인터랙트 파마 회사와 정확하게 경구용으로 IBB 그러니까 이 염증성 대장 질환에서의 출혈성 질환입니다만 여기에서 이 대장으로만 가서 약물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그러니까 위장이나 이런 데서는 파괴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호주에서 일상을 진입할 계획을 하고 호주와 지금 이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폐섬유증 환자에 있어서의 치료제로서 이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개발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내년에 일상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시네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좋은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이백의 정종평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